이번 시간은 위헌 결정이 효력하고 하자의 승계, 그 다음에 하자의 취유와 전환 보고요. 그 다음에 행정이 무효, 취소, 철회, 실효를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행정행위 파트에서 시험에서 최소 4문제에서 6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그 20문제 중에서 4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또 요거와 관련해서 행정쟁송법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와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행정행위 의의부터 개념부터 행정의 효력이 소멸로서 실효까지 꼼꼼하게 자주 이렇게 좀 읽어주시고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가는 그 행정행위 하자와 관계돼서 뭐 하자의 승계, 하자의 취요와 전환, 행정이 무효, 뭐 취소 철회의 사유, 이게 전부 다 시험에서 매번 출제되고 있고, 여러분들 올해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마찬가지로 전부 다 처음에 꼭 나와요. 꼭 나오니까 제가 이제 행정이 의부터 개념부터 판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시간 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뒤에 가보시면 기출문제, 그죠? 우리 단원별, 여러분들 지금 단원별 지금 문제 푸시고 계시죠? 저하고 기본 이론 공부하시고 바로 뒤에 가서 문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별도 문제집 또 문제집이 있으니까 그 문제집 보시면 우리 강의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빠지지 않고 대략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그 기본서하고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 문제만큼은 제가 문제에 맞춰서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책 잘 돼 있으니까 책은 이제 믿으시고 일단 이제 조금씩 예문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헌 결정이 효력인데 이거와 관계에 대해서도 먼저 제가 책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렇죠. 우리 강의를 듣는 목적이 뭡니까?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평면적으로 공부하시면 달락달락 끊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강의를 듣고 책을 보는 이유도 행정법의 전 체계에 대해서 그 내용 정리와 그죠? 내용 정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갖다 잘 풀기 위해서 특히 논점이 드는 부분은 객관식에서 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잘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니까 그 부분 위주로 공부하되 그 이외에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제가 이제 하는 거 주연 임무고 또 여러분들도 이걸 통해서 그렇죠. 이 나머지 행정법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고독점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처음 할 때 법 과목은 부실 공사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 급하다고 하더라도요. 이 행정법 전공인 우리 학생들도 6개월, 8개월, 1년을 해야만이 점수가 90점 나오는데 어떻게 비전공인 여러분들이 그 단기간 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만 여러분들 이 강의가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엄청난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산학 등반에 있어서 저는 셀파의 역할을 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제가 길을 안내하는 데에 따라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죠? 우리가 길 갈 때, 산 올라갈 때, 처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이제 산악훈련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야, 우리 산 정상 어디까지 가야 돼? 그러면 항상 그래요. 자, 뭐, 처음에 1부 능선, 2부, 3부, 4부 쭉 가죠? 야, 다 왔어. 가보면 3부 능선. 야, 다 왔어. 5부 능선. 야, 다 왔어. 3번, 4번을 그렇게 해요. 도저히 못 가겠다. 진짜.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산에 많이 타봤어야 알죠. 산악 등반을 많이 해본 사람은 괜찮은데 그 근육이 없단 말이에요. 그 근육이 생길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게 일정 기간 반복돼야 돼요. 그 근육이 생기면 산악 등반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조깅을 한다, 운동을 한다. 처음에 굉장히 몸에 무리가 오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처음에는 너무 급하게 막 단기간 내에 해결한다 안 돼요. 공무원 시험은 그 깊이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넓어요 범위가. 왜? 떨어뜨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이 하자부터 보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재는 요약이 잘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채워드리는 것이죠. 자, 당구장표 시험이다. 하도 시험 잘 나오니까요. 하자. 자, 우리 행정행위 하자죠.
자, 행정행위 하자. 이 하자가 있으면 이 행정행위를 뭐로 만들어요? 위법을 만든다. 다시 한번, 그죠?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위법한 행정행위, 자, 앞에서 또 잠깐 봤지만 행정행위 하자를 갖다 키우는 일반법은 없어요. 실정법 없어요. 그래서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는데 현재 덧설 또는 통설 될 수 있는데 덧설 판례가 자, 이때 위법이 정도에 대해서 자, 무슨 설? 중대하고의 하고 이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면 무효이면 무효, 그죠? 무효. 그 다음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만들어요. 그래서 중대 명백설이 이와 같이 덧설 또는 통설 판례는 것입니다. 이거 엔드 국어에서 공부하시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돼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이런 것은 초기 시험에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지금도 판례가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그러면 때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했는데 하자 흠이 있다는 거예요. 하자 흠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자가 흠이 있으면 이 행정행위는 위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위법이 정도에 대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는 무효, 중대하거나 또는 명백한 하자. 그러니까 요 가운데 점은 엔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는 무효,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 또는이죠.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중대 명백설에서 이 중대한 하자와 명백한 하자 또 중대성, 명백성 그 하자가 중대성과 명백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중대한 하자. 자,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는다든지 위헌 결정을 받아서 이 근거 법률이 무효화된다든지 또 위헌 위법 법원에 의해서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우리 법원으로부터 위헌 위법 판결을 받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근거 법령이 법규명령일 때 이 행정청이 근거 법규명령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위법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법규명령은 위헌 판결을 받아서 무효화되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권을 헌법 107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권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법원의 권한입니다. 법원의 권한이면서 대법원이 최종 심을 하니까 대법원에서 이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대법원이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대법원이 이 근거 법규 명령에 대해서 위헌 위법 판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행정처분은 그죠? 처분은 같은 말이에요. 강학상 행정행위 그다음에 실정법상 행정청승법은 처분으로 하고 판례는 그죠? 학문상 용어도 아니고 실정법상 용어도 아닌 관례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행정처분은 결국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죠. 위헌 결정, 위헌 판결을 받아서 무효화된 이 법률과 법규 명령에 근거해서 이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행정행위는 결국 무효인, 그죠? 위헌 판결을 통해서, 위헌 결정을 통해서 무효인 법률의 근거이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명백한 하자는 뭐냐? 이 명백한 하자는 뭐냐면, 자, 이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자, 중대한 하자를 다시 한번 개념 정해 볼게요. 왜? 중요하니까요. 보통 이제 우리 판례에 의한다면, 또 학설과 판례에 의한다면, 통설과 판례에 의한다면, 중대한 하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근거 법규가요, 강행 규정, 근거 법규가 강행 규정 또는 효력 규정, 그리고 또는 능력 규정. 그러니까 근거 규정이 강행 규정 또는 효력 규정 또는 능력 규정일 때, 행정청이 이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좀 전에 위헌 결정 받은 그 법률과 법규명,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죠? 마찬가지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했는데 행정청이 이 행정행위를 한 근거 법규가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또는 조례가 이 조례에 대해서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 행정행위가 바로 근거 법령의 효력 규정이나 능력 규정,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자, 중대한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중대한 하자, 공무원이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중대한 하자가 명백할 정도의 하자여야 돼요. 그런데 이 명백성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 판단 기준은 현재 통설 판례가 자, 한 번 봐서 일견 외관상 명백설 이것이 현재 또 통설 판례예요. 또 통설 판례입니다. 명백성 요건에 관해서 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자, 판단 기준 볼게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딱 봤더니 저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근거 법규 즉 법령에 있는 규정을 갖다가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세상의 근거 법령상이 강행 규정, 효력 규정, 능력 규정을 위반해서 이 행정행위를 하네? 라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딱 한 번 봐서 명백히 알 정도가 돼야만이 명백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죠. 우리 국민들은 법을 잘 아십니까? 야, 여러분들 법 잘 아세요? 모르시니까 이제 행정법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행정법을 갖다 이렇게 공부를 별도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어려운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저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 법규인데 그 법규가요 강행 규정, 능력 규정, 효력 규정에 해당되고 이걸 위반하면 우리 국민이 딱 한 번 봐서 알 정도가 되어야만이 명백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이 명백성 요건이 보통 충족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대 명백설의 문제점은 무효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는 거야. 무효의 범위를 너무 좁게 봐요. 그래서 다 보면요.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해서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는 전부 다 취소로 봐요. 판례가. 무효로 본다는 다 틀린 지문이에요. 보통. 다 취소로 봅니다. 취소로 보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뭐가 인정돼요? 공정력이 인정되죠? 행정 주체의 우호적인 특권이 인정돼요. 세상의 행정청이 이 부분 행정행위를 통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데 위법한 행정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다가 취소권자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법적으로 추정해 주네요. 누구 행정 주체의 우호적인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력이 실정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취소 쟁송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이 항고 소송 중에서 취소 심판과 취소 소송을 이따만게 규정을 놓고 나머지는 다 무효동 확인 심판과 무효동 확인 수준에 준용해 버려요. 조금 규정돼 있어요. 법조문 2개밖에 없어. 이런 걸 다 아셔야 돼요. 이런 그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아셔야만이 풀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왜 설명드렸어요? 처음에 하시는데 처음 다 나와요. 가보시면 기출지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아셔야만이 지금 위헌 결정이 효력하고 하자의 승계, 하자의 치유와 전환 아주 잘 나옵니다. 행정기 무효 실력 철회 다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해놓고 요거까지 해놨어요. 해놓고 그러면 이제 위헌 결정 효력 한번 우리가 맞춰봅시다. 요게 이제 그 86페이지에 1번 위헌 결정이 소급표 인정 여부 봐보세요. 요것도 최근에 1번, 2번, 3번, 1번 잘 나와요. 2번, 3번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거고 1번 위헌 결정이 소급표 인정 여부. 자, 먼저 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과 관련된 법조문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자 위헌 결정을 하죠. 이때 재판관에서 6인 이상이 돼요. 6인 이상인데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판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미래 향하여 효력이 있어요. 소급효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법규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간통죄. 그죠? 예전에 간통죄가 헌법재판소로 예를 들면 간통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상식적으로 간통죄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무효가 됐는데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어요.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것은 형사법규니까 간통죄는 형사법규죠. 형법을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소급효가 인정돼요. 헌법재판소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민사는 안 돼요. 이 형사법규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인정되는데 이때도 소급효가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죠. 뭐 있는데 그건 또 명예훼손 될 염려가 있어서 있지만 저 강의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혹시 문제될 수 있어서 여배우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그죠? 예, 문제될 수가 있어서 저한테 시비 걸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송당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근데 그 배우 남자 배우고 여자 배우 다 그 배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미 그 간통죄로 이제 그 당시에 민사법규에 온다면 우리 민법에 온다면 간통죄가 형법에 서 처벌 규정이 이제 의해서 처벌되는데 간통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만 간통죄로 처벌을 갖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이제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이제 소급효가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정 안 됩니다. 판결 확정이 됐고 또 불가증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급효가 인정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두 배우 간의 여배우가 이제 간통죄로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고소를 하고 그 남자가 이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때 위헌 결정이 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이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통죄 위헌 결정이 계류 중에 있죠. 헌법재판소의 판단 중에서 그 나머지 동종 사건에서 간통죄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또 벌어지잖아요. 이게 다 막 이혼 소송 제기하면서 간통죄로 처벌해 줄 것을 다 그죠? 형사사법기관에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소급효가 인정돼요. 그런데 이미 간통죄가 판결이 확정돼 가지고 처벌받거나 끝난 것은 안 됩니다. 이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같이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번 위헌 결정이 소급효 인정 여부 봐보세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위헌 제청을 한 당해 사건. 이 배우 있잖아요. 이 배우 사건. 예,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일한 법률이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경우의 동종 사건. 세 번째,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법원에 계속적인 병행 사건, 위헌 결정 이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그죠? 이렇게 일반 사건, 형사 사건이 아니라 일반 사건은 이제 민사적으로 보면 위헌 결정 이후 문제죠. 이후 문제입니다. 자, 일반 사건에도 미치고요. 지금 위헌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에 따른 내용을 좀 써놓은 겁니다. 자,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벌 유효. 요것이 잘 나와요, 또. 보시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취소죠.
법률의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이전까지는 행정청이 명백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게 되죠. 그러면 이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서 결국 행정청은 위헌 무효인 법률에 근거해서 이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때 행정청은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 처분의 행정행위 법적 근거, 법률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는가를 명백히 알 수가 없어서 이 명백성 요건이 탈락돼서 취소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세 번째 보세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위헌 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 결정이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죠? 중요합니다. 요게 좀 판례 봐보세요. 진한 부분 봐보세요. 요게 최근에 와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점이에요. 자격증, 공무원, 그죠? 군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 결정이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맞죠? 이렇게 무효로 보는 것은 예외적인 거니까 꼭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자론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한 거고,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하자의 성질을 보도록 하죠. 하나씩. 자, 하자의 성질을 보도록 하죠. 제가 당장 표시합니다. 왜요? 하자의 승계가 하자의 승계 너무 잘 나오죠. 또 흠의 승계.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 책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자의 승계의 전제 요건, 하자의 승계의 가능 여부, 하자의 승계의 긍정과 부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 자, 이것도 간단히 역시하죠. 시험 나올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자의 승계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행정청이 있습니다. 상대방 갑이 있어요. 자, 갑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데, 행정행위를 하는데, 자, 하자의 승계 원칙 보겠습니다. 항상 원칙이 있고요. 원칙이 된다면 하자의 승계는 부정돼요. 자, 원칙적으로 보시면 이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한 행위, 이걸 먼저 쓸게요. 그러면 자, 보시면 행정청이 이 상대방 갑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선행 행정행위로 이루어지고 이어서 후행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행정청이 상대방 갑에 대해서 행한 이 행정행위가, 자,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 간에 각각 독립한 행위인 경우, 그죠? 독립한 행정행위인 경우.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원칙적으로, 자, 하자가 승계돼요, 부정돼요? 하자 승계가 부정됩니다. 하자 승계가 부정돼요. 이와 같이 각각이 독립한 행위 간에는 하자 승계가 부정돼요. 근데 예외적으로요. 언제? 이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요, 다단계적 행정작용으로서 일련의 절차, 자, 하나로 연결된 절차일 때, 그러니까 일련이죠. 하나로 연결된 절차일 때 예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긍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현재. 이것이 현재 통설 판례예요. 통판례. 됐죠? 아시겠죠? 자,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으로 풀려요. 자, 만약에 각각이 독립한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행정행위를 했는데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로 행해진 경우 각각이 독립한 행위일 때는
이 선행 행정행위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선행 행정행위 이 하자가 잘 보세요. 하자가 그죠? 하자가 있고 이 하자가 하나로 연결된 절차일 때 하나의 행정법상 하나의 법적 효과, 행정법상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일 때 이렇게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예. 일련 절차죠. 그러면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일단은 이 기본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어서 하자의 승계를 갖다가 이렇게 요건을 갖다 보셔야 돼요. 보시고 최근에 나왔던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요건을 하자 승계의 요건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일 때 하자 승계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자 승계가 되기 위한 요건, 중요하죠. 첫 번째가 자, 이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야 돼요. 후행 행정행위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자가 없어야겠죠.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자 승계를 논할 실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고 후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행 행정행위 하자가 최소 원인이 있어야 돼요. 무효 원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요 있는데 이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이 선행 행정행위가 후행 행정행위에 대해서 선행 행정행위가 후행 행정행위에 대해서 각각 독립한 행위이든 아니면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는 상관없이 무조건 하자 승계가 일어나요. 그래서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각각이 독립한 행위든 일련의 절차이든 상관없이 하자의 승계가 무조건 일어나니까 하자 승계를 논할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의 승계 요건으로서 하자 승계 여부가 다퉈지고 논할 여지가 있는 것은 이 선행 행정행위가 취소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효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행 행정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니까 취소심판과 취소승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라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이라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서 더 이상 이 취소심판을 통해서 다툴 수 없는 효력, 뭐죠? 불가정령. 취소승도 마찬가지예요. 선행행정행위에 대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취소승을 제기합니다. 이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불가정령. 더 이상 취소승을 통해서 제기해서 다툴 수 없는 효력, 청식적 효력입니다. 청식적 존속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앞에 배우셨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이 행정청이 이 하자를 승계시켜 갖고 후행 행정행위 시점을 다시 기산점을 해서 하자 승계를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이 후행 행정행위 시점부터 다시 취소심판이나 취소승을 제기해서 이 값은 구제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 네 번째 하자 승계의 긍정과 부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 있죠. 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무조건 암기를 하시는데 하자 승계가 긍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 중에서 하나는 꼭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꼭 그죠? 한 10가지밖에 안 됩니다. 요까지 꼭 해놓고 제가 마지막 팁을 드리면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 선행행정행위와 후행행정행위 간에 각각이 독립한 경우에는 하자 승계를 부정하죠. 하자 승계를 부정하는데 지금 예외적으로 각각이 독립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를 인정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되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개별 공시지가 결정 있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각각이 독립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를 긍정했습니다. 요게 2번, 3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요 내용을 참고해서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자의 승계 이 정도 해놓겠습니다. 해놓고 이어서 하자의 취요와 전환을 배우셔야 돼요. 자, 이번엔 이제 하자의 취요와 전환을 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시험 잘 나옵니다. 그러면 정리할 것인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앞에서 왜 하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 이론 도구를 제가 판서를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행정청이, 봐보세요.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행정행위를 했어요. 자, 이제 했습니다. 자, 이것이 시간의 진행 순서입니다. 이렇게 쭉 해서. 자, 행정행위를 언제 했는가 하면 2018년. 자, 그죠? 2018년. 예를 들어 3월이다. 봄이죠. 3월 1일 날. 이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이때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 행정행위를 보시면요. 성립 요건이 있어요. 먼저,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유효 요건 또는 뭐가 있어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해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이 있어요.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자, 있는데 사실은 이건 동시에 존재합니다. 독일 관련법학의 영역인데 사실은 동시에 그 존재하는데 분석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행정행위 하자론에서 좀 더 제가 입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성립 요건, 자, 행정행위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뭡니까? 자, 충족되면 행정행위는 존재한다고요. 존재한다. 행정행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행정행위는 부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존재한다. 아시겠죠? 예. 자, 행정행위 이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관이 아예 없는 거예요. 외관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외관이 있어 없어요? 도대체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행정행위 성립 요건 있죠? 이것이 충족되면 행정행위는 이미 있다. 행정행위는 성립해 있죠. 존재하는데 이 행정행위가 성립 요건을 충족해서 존재하지만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유효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유효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했던 건데 다시 조금 더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꼭. 자, 유효 요건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유효 요건이 자, 충족되면 행정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죠. 행정행위 유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행정행위는 효력이 발생해 있다. 행정행위는 효력을 발생한다. 유효라고 합니다. 유효한 행정행위. 자,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 유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이거? 행정행위에 우리가 앞에서 본 뭐예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흠이 있다라고 해요. 하자 또는 흠이 있다. 하자 있는데 이때 중대 명백설에 의해서 그죠? 중대 명백한 하자면 무효.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면 이거 아니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만들자. 요게란 말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꼭 기억해야 돼요. 왜? 바로 뒤에서 제가 이 도구를 이용해서 다시 무효와 취소, 철회, 실효를 갖다가 구분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그 실무 공무원이 자기가 하는 행정행위가 공권적 행사, 학설로 이른다면 학문상 개념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서의 법적 행위. 이에 대해서 무효인지, 취소인지, 부존재인지, 존재인지, 철회인지 세상에 이걸 모릅니다. 말이 됩니까?
아, 무슨 공무원이야, 이게? 무슨 공무원이야? 어? 아니, 그, 실무에서 법치행정 원리는 헌법이 대원칙이고, 행정법이 대원칙입니다. 세상에 그 행정공무원이, 법집행공무원이, 행정이라는 용어도 모르고, 행정이 뭡니까? 법집행을 말하거든요. 행정권이 법집행권이에요. 아, 이것도 모르고 무슨, 뭐, 집행을 한다는 겁니까? 봐보세요. 봐보세요. 제가 이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은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응? 동시에. 의미가 있어요. 자, 유효, 무효는요, 독일 관련법상에 구분했을 뿐이지, 동시에 존재하니까. 유효, 무효의 이 하자, 흠은 행정행위 성립 당시 3월 1일 날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거 뭐라 한다고요? 어? 원시적 하자. 원시적 하자라고요. 아, 이 무효와 취소의 하자는 본래 시작할 때부터 하자가 있는 거예요. 즉, 행정행위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다. 즉, 행정이 성립 당시부터, 즉, 본래 행정이 성립 당시 시작할 때부터 하자가 있다. 원시적 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자는 좀 현재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2018년 8월 7일 네? 이때라고 합시다. 자, 예를 들면 이게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하자는 2018년 17일에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행위 성립 당시인 2018년 3월 1일 날 발생한 겁니까? 성립 당시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원시적 하자예요. 이때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꼭 기억할 것이 앞에서 배우신 하자의 승계라든지 하자의 승계,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와 전환, 요거는 우리 행정법에 없어요. 이건 이론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고, 이건 민법에서 이것을 빌려와서 쓰는 거예요, 이론을. 행정법은 통일된 법전이 없다. 법의 한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이 인정되는 거고, 이것도 뭐 이론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요거는 민법의 이론을 갖다가 이제 유추적인 쓰는 거고, 제가 준용하고 유추적인 그 구분 든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공무원이시면서 유추적인 게 뭔지, 준용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신 분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 거의 뭐 6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추 적용과 준용을 구분 못해요, 공무원이 세상에. 그래서 행정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법치행정에 원리에서 법집행 공무원이 법을 공부하지 않고 사회 뭐 윤리 배워서 도덕 배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건 중고등학교 다 배운 거지 않습니까? 실무를 하는데 국민들의 재산권과 국민의 권익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선택 과목으로 는다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뭔가 큰 그 착오가 있어요. 가장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모르고 하고 회계를 모르고 가고 또 행정법을 모르고 일반 공무원이 행정법을 모르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법을 공부 안 했던 것은 행정절차법부터 해서 그 관련된 모든 걸 다 모르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초용어도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 그 행정이 제대로 됩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맨날 민원 제기해주고 맨날 그 민원 제기되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 불편을 초래하죠. 모르니까요. 무식해서. 진짜 무식합니다. 너무 무식해요. 무식하니까 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민원이 또 제기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에 3년 전에 법령 개정된 것도 확인도 못 해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법 개정돼서 되는 건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민원 제기하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그 담당 실업공무원 멱살 잡았어요. 서로가 멱살 잡고 막 진짜 와이슈 다 떨어지고. 당연히 현행법에 근거해서 요건이 법 개정 통해서 3년 전에 안 되던 것이 3년 전부터 됐지 않습니까? 그럼 법령을 최소한 7급 공무원이면 이 법령 담당 공무원이 법집행 공무원이니까 법령 변경된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죠. 법률이 부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멱살 잡고 있으니 서울시 공무원인데요. 당연히 그 민원제기 해갖고 서울시장한테 바로 이제 민원제기 해갖고 징계 먹죠.
찌개 먹었습니다. 쫓겨나지 않아 천만 다행이에요. 자, 됐죠? 이거 봐보세요. 이거 좀 봐보세요. 원칙 하자. 됐죠? 보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보세요. 하자의 치유와 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하죠. 그럼 하자의 치유와 전환은 왜 인정하겠어요? 왜 인정하겠습니까? 무의미한 행정의 반복 방지. 무의미한 행정의 반복 방지를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갑은요, 부친이 사망했어요. 근데 그 부친은 사망 전에, 그 재산에 대해서 과세처분, 자, 1천만 원이 과세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친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상속이 개시되죠. 사망을 통해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갑은 상속자죠. 그러면 국세청로부터 갑에 대한 1천만 원의 과세처분은요, 무효가 되죠. 상대방이 그죠? 친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과세처분인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건 무효가 됩니다. 맞죠? 근데요, 그 자식이, 이 갑이 자식이고요. 그 아버지 재산은 그대로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이때 그 상속인 자식 갑이 재산을 상속받았으니까 갑이 이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말고 앞에 있는 1천만 원의 과세처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다시요, 상속받은 갑에 대해서 과세처분 다시 해야 돼요. 그죠? 앞에 있는 과세처분 무효니까 다시 행정 절차를 밟아서 그 자식인 상속인 갑에 대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이 무용한 반복이 계속되죠. 행정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자의 전환 인정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과세처분을 갖다가 어떻게? 그 아들이 과세처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행정행위 성립 당시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는 위법, 무효이거나 취소인 경우에, 자, 이거 보세요. 2018년 8월 17일 시점에 이거 보세요. 이 하자의 치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치유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전환 사유가 발생했어요. 전환 사유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자,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이런 원시적 하자 때문에 행정행위가 위법하고요. 자, 위법 무효인 경우, 또 위법하고요.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있죠. 자, 위법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에요. 이래서 하자의 치유, 또 전환 사유가 이렇게 발생하면 이때 뭐가 돼요? 이때 적법하고 유효한 행위가 돼요. 적법하고 유효한 행위, 유효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자가 치유 전환됐으니까 하자 치유 전환 사유가 2018년 8월 7일 날 발생했으니까 자, 이때요. 적법 유효한 행위가 돼요. 그런데요.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이 효과가 언제까지 소급돼요? 언제 소급돼요? 적법 유효한 행위가 언제요? 하자의 치유와 전환 사유가 발생해서 적법한 유효한 행위가 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자, 행정행위 성립 당시 여기 이때까지 소급해서 소급표가 인정되세요. 소급해서 이 당시 성립 당시까지 소급해서 적법하고 유효한 행위가 되면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때부터 2018년 8월 7일부터 유효한 것이 아니라 장래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급표가 있으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자의 치유와 전환은 소급표가 있다. 맞는 점은. 자, 이거 설명 좀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정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 가지 우리 교재 볼게요. 1번 보세요. 하자의 치유의 허용 여부. 중요합니다. 이 하자의 치유는 꼭 아셔야 돼요. 통설 판례가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하자의 치유가 인정돼요. 무효에 대해서는 치유가 절대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환은요.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무효인 행정행위 전환. 무효인 행정에 대해서
무효에 대해서만 하자의 전환이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중요한 거 다 있어요. 이거 보시면 문제 다 풀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아셔야 돼요. 하자의 치유에서 상식입니다. 하자의 치유는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 치유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하자의 치유 내용은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 치유만 인정되고 내용상의 하자 치유는 인정 안 됩니다. 시험 좀 잘 나와요. 내용상의 하자 치유가 안 돼요. 절차상의 하자만 치유가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만 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서 일단 해놓으시고, 그래서 좀 1번 꼭 명심하시고요. 2번 넘겨보세요. 그죠? 예, 요 그림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우리 교재는 경미한 형식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 보통 시험 지문에서는 판례에 한다면 절차상의 하자만 나옵니다. 하지만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형식상의 하자 치유도 인정된다. 도표 보시고요. 도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도표로 공부하시면 다 까먹어요. 하자의 치유 효과 보세요. 소고표 됐죠? 소고표 됐잖아요. 소고표 설명하는 거예요. 하자의 치유 한계 보세요. 자, 하자의 치유 한계 중요합니다. 이 하자의 치유는 언제까지만? 하자의 치유는 언제까지만?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이거 잘 나와요.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 제기 이전 시설이 통설 판례예요. 통설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네, 좀 보이시나요? 통설 판례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자의 치유는 언제까지 인정되는가? 취소 심판이나 취소송 제기 이전까지만 가능해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 한계 됐습니다. 하자 치유에 대한 판례 1번, 2번 짠한 부분만 판결 요지만 알아두시고 5번 하자 있는 행정이 전환 있죠? 전환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드렸어요. 이걸 대처하고 자, 행정행위 무효 취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효와 취소가 있어요. 일단은 무효 좀 봐보세요.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특히 마지막 사정 판결. 우리 행정심판과 소송, 행정쟁송에서만 인정되는 제도 사정 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해볼게요. 자, 무효와 취소 공통으로 보시면 행정이 성립 요건에서 중대 명백설에서 무효인지 그죠? 취소인지를 판단하고 여기 보면 뭐 주체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 쭉 나와요. 형식상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까지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91페이지에 행정의 취소 봐보세요. 행정의 취소인데 취소도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취소도 보시면 취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두 번째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의 구별해 보세요. 행정의 취소는 이미 설명 다 드렸으니까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의 구별이고 일단 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돼요.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가 있는데 요거는 잠깐 제가 다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를 우리 도표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가 있죠. 먼저 보시면 직권 취소는 뭐냐면 직권 취소 누가 하는가 하면 봐보세요. 우리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할 때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해서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위법한 행정이 되죠. 그죠? 그럼 우리 행정청은 직권 취소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법률이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왜요? 법치 행정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행정청은요 스스로가 적법한 행정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그 반성에 의해서 법치 행정의 원리에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던 그 반성에 의해서 그죠?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직권 취소는요 법률이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됐죠?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렇게 행정청이 직권을 취소해줘서 이렇게 권익부여를 해주면 좋은데 그죠? 이 권익침에 대해서 스스로가
직권 취소를 통해서 무효화시킴으로써 취소를 통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이 권익침해에 대해서 권익구제를 어떻게 돼요? 그 쟁송 취소, 취소 심판이나 취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밖에 없고 취소 심판을 제기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 재결을 내림으로써 무효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무효화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먼저 법적 근거. 자, 우리 의 기능 보시고요. 그러니까 원래 행정처는 직권 취소가 있잖아요. 근데 행정행위 중에서 일부 행위는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뭐예요? 불가변력이에요. 불가변력.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해놓고 마치 법원이 하는 사법행위, 준사법행위를 하고요. 확인을 해놓고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 이게 불가변력이에요. 근데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 필요 여부에서 법적 근거 직권 취소 보세요. 법적 근거 불필요. 형식, 특별한 형식이 필요치 않죠. 취소 기간, 불가변력이 발생하기 전, 취소 사유, 위법 또는 부당. 취소의 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 위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죠.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고, 부당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예요. 재량을 그르치는 행위를 갖다가 부당이라고 합니다. 재량은 공익판단이죠. 그러니까 공익판단, 즉 재량을 그르치는 행위를 부당이라고 해요. 이 부당사항은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취소권의 제한 보세요. 잘 나오죠? 부담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에서 공익이 사익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취소가 가능하죠. 취소권의 제한 별표.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 취소 뒤기까지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표가 인정되고 취소의 내용. 직권 취소는 적극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취소권자 당해 행정청. 그리고 쟁송 취소 보세요. 뭐 의의 말씀드렸고 기능 말씀드렸고 자, 법적 근거 필요하죠. 이건 행정심판법 승법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취소 기간 나오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에 꼭 아세요. 행정심판의 취소 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사항. 위법 또는 부당사항도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행정심판에 의해서 취소를 해야 하고요. 행정소송은 취소소송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의 제한 보시고 자 불가정의 효력 보시고 취소 효과 쟁송 취소는 이설 없이 소급표가 인정돼요. 아시고 요 취소의 내용 보시면 행정심판의 경우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권력분립 원칙상 적극적 변경이 불가능하다. 꼭 아시고 취소권자 말씀드렸습니다. 다 됐죠? 딱 예. 그래서 직권 취소의 법적 근거, 뭐 취소 효과, 취소의 제한 잘 보십시오. 취소의 제한 같은 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부담적, 침해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요.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이익이 되죠. 아니 행정청이 나한테 침해적,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나의 권익이 침해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갖다 취소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고맙죠. 침해적 효과가 없어지니까요. 근데 수익적 행정행위는요. 일단 행정청이 나한테 이익을 줬다가요. 이거 갖다가 직권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적 효과를 뺏는 거잖아요. 수익적 효과가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철회의 직권 취소입니다. 취소철회의 제한 법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철회는 오늘날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그죠? 이거 보시고 나머지 내용 쭉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 쭉 보시고 취소의 취소 좀 잠깐 볼게요. 취소의 취소 이건 이제 시험에서 최근에 2번 정도 나왔어요. 최근에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요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어요. 이걸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직권 취소 있죠? 이 직권 취소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 직권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독립한 행정이에요. 직권 취소도 행정행위입니다. 근데 이 직권 취소는 독립한 행정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 흠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럼 일단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일을 직권 취소했는데 이 직권 취소에 또 하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직권 취소를 갖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가? 또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판례. 판례는 부정한다. 취소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케이? 취소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중요한 것이 이제 철회하고 신료를 보시면 안 돼요. 무효와 취소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시간은 더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정행위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좀 철회하고 신료만 보면 되겠죠? 철회. 그 다음에 신료를 보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똑같이 그림을 아까 봤던 건데, 행정행위가 언제 성립했는가 하면, 자, 이때 보시면 2018년에서 5월 8일이다. 이렇게 하면 이때 행정행위가 성립요건, 자, 우리 보세요. 성립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자, 충족했어요. 자, 성립요건을 하자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존재합니다. 행정행위는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합니다. 존재하고요. 자, 이에 따라서 유효요건이 행정행위 유효요건을 보겠습니다. 유효요건인데, 자, 이 유효요건도 충족됐어요. 행정행위 성립하고 나서 자, 유효요건을 따지는데 이 유효요건도 충족됐습니다. 행정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해야 안 해요?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볼게요. 중요합니다.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이 유효요건에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성립 당시에 행정행위 하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그 효력이 유효해요. 그런데 이 행정행위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는,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2018년 9월 8일 날 이 행정행위 효력을 갖다가 좀 더 뺄게요.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는 철회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 행정행위 효력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2018년 9월 8일 날 발생했습니다. 자, 보세요. 유흥주점허가 아주 삐까번쩍하고 빨간불이 반짝반짝하잖아. 있는데 세상에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그 앞에 중고등학교, 중동교육시설이 들어왔어요. 행정계획이 변경돼서 중동교육시설이 그 유흥주점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문에 대놓고 정면으로, 학교 정면으로 밤마당 반짝반짝하죠. 야간 자율 없을 때 학생들이 눈이 돌아가죠. 거기 막 손님도 왔다 갔다 시끄럽고 맨날 싸우고 패고 그죠? 이런 사건, 경찰 백차 소리 나고. 자, 어떻습니까?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죠? 완전히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 개월 뒤입니까, 이게? 한 5개월, 4개월 뒤에 갑자기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학교가 주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 유흥주점 허가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처가 어떻게 돼요? 그죠? 사정 변경, 법률의 변경, 법률이라든지 사실공개의 변경, 사정 변경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유흥주점 허가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봐보세요. 철회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 언제? 이걸 이유로 해서, 자, 이때하고요. 이때 학교 들어와요. 중동 교육시설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2018년 10월 8일 날, 더 이상 유흥주점 허가의 효력을 갖다가, 철회하겠다. 유흥주점 허가의 효력을 철회하겠다. 철회권 행사. 이날 철회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날 철회권 행사를 하게 되면,
직권 취소도 취소권 행사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철회권도 철회 사유가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철회 사유가 있다고 해서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철회의 의사표시, 철회권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때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소멸돼요. 유흥지점 허가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법률이 변경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죠. 영업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다른 데 이전 하라고 이전비도 다 주고 다 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흥지점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 행정행위 성립 당시 하자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 하자를 철회 사유 발생. 예. 그래서 이거 후발적 하자라고 해요. 후발적 하자. 행정행위 성립 후에 발생한 하자이다 해서 후발적 하자라고 합니다. 됐죠? 이걸 아셔야 돼요. 철회와 취소를 구분하셔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그 95페이지 보시면 행정의 실효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철회권 있잖아요. 철회권도 중요한데 뭐냐면 철회도 직권 취소와 마찬가지로 철회 우리 93페이지 봐보세요. 두 번째 요 직권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 보시고요. 철회의 법적 근거 필성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직권 취소와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청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철회 사유 봐보세요. 별표 3개. 꼭 해놓어야 돼. 이거 철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와 철회 사유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철회의 제한 봐보세요. 수익적 행정에서는 수익적 행정으로 철하게 되면 침익적 행정으로 바뀌죠. 침익적 효과로 바뀌죠.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에서는 철회권 제한되겠죠. 침익적 행정에서는 제한되지 않겠죠. 이렇게 철회의 절차 보시고 철회의 효과, 장래효 요까지 설명드렸고 95페이지의 행정의 실에서 이 실효 차이가 있어요. 의 개념 보세요. 요유한 행정행위 효력이 행정청의 행위에 기하지 않고 일정한 사실이 발생으로 당연히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 실효, 무효, 취소, 철회의 구별 보시는데 실효 사유 봐보세요. 행정행위 대상이 소멸. 자, 빨간 줄. 해제 조건의 성취 및 종기 둘에 빨간 줄입니다. 반드시. 예. 해제 조건의 성취와 종기 둘에는 철회 사유가 아니라 실효 사유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갑이 있어요. 의사갑, 약사갑, 한의사갑이에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 한의사, 의사, 약사 자격증을 취득하죠. 요요에 취득합니다. 성립 요건, 유효 요건 하자 없어요. 하다가요. 이분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70 드셔가지고 그만 사망했습니다. 그죠? 이때 한의사, 의사, 약사는요. 약사의 처분, 약사 자격증 그죠? 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약사, 한의사, 그죠? 의사의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죠. 하지만 70대에서 80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때 한의사 면허, 의사 면허, 약사 면허는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죠. 그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상실됩니다. 가끔 보면 그 자녀들이 이걸 숨기고 몰래 아버지 사망 신고를 않고 그냥 영업하죠. 나중에 적발돼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큰일 나죠. 예. 무면허지 않습니까? 처벌됩니다. 예, 그래서 행정의 실효 사유하고 다시 한번 무효, 취소, 철회, 실효 사유 꼭 구분하시고요. 다만 실효하고 철회하고 유사합니다. 철회하고 실효하고 유사한데 철회는 철회권 행사가 필요해요. 철회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이 실효는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좀 정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